지난 12일 윤석열이 평양 무인기 북한 도발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에 이어 일반 이적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지만 아직도 윤석열 등 몇몇 소수 외에 대다수 내란 관련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나 청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준동하는 12.3 내란 세력을 티끌까지 남김없이 청산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검찰개혁 막바지입니다. 끝까지 완전하게 개혁해야 국민이 안심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김건희나 자기들 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에게 보복수사, 표적수사를 해대더니 급기야 조작수사와 기소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전두환 하나회 같은 윤석열 검찰을 뒷배로 윤석열은 12.3 불법개혁 내란을 일으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12.3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과 우리 당원들은 아직도 온전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내란 뒷배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치검찰을 공수처과 중수청으로 분리했지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이라는 미명하에 자칫 검찰에게 티끌만한 수사권이라고 남겨둘 경우에 또다시 수사권을 악용, 남용하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언제 부활할지 몰라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든 공수처이든 호시탐탐 수사권을 악용, 남용하는 자들이 있는 집단에게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 수사로 악용, 남용될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검찰개혁을 끝까지 제대로 완수해야 합니다. 또한 당원 주권 정당을 향한 민주당 개혁도 결코 멈추거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1987년에서야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가 우리 민주당에는 불과 넉 달 전에 당원 1인 1표제로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우리 당원 전체가 오랜 시간 토론과 수기 과정을 통해 이룩해낸 당원들의 성과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국정도 민주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발전의 역사도 소수의 독점에서 당원 다수가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 과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헌법 원칙과도 같습니다. 당의 중요한 방향도 당대표도 당원이 1인 1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입니다. 특정 계파나 특정 인물,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선택하고 발전시켜 만들어낸 우리 민주당 개혁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내란 청산, 검찰개혁,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개혁이 멈추거나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한 개혁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흔들림 없이 내란 청산, 완전한 검찰개혁,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개혁으로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과 당의 주인 당원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보를 권력의 도구로 삼은 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 이적죄 유죄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판결과 관련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법원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 통수권과 계엄권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배신입니다.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닙니다. 군은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은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내란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헌법을 소외할 자리가 헌법을 흔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법정의 한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는 어떤 권력도 안보를 사유화하고 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았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열 하루째 이어지는 봉쇄 시위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분노를 정치권에서는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입장이 분명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선관위의 전면 혁신,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투표용지의 인쇄와 배정, 수급관리, 현장 대응, 보고체계,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위법과 직무유기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대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별법을 통한 전국 단위 재선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해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인 위기를 빠져나가려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었으면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투면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선거구의 문제는 소청과 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미 치러진 선거 전체를 일괄 무효화하고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은 헌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 13조 2항은 소급 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참정권에는 국민들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피선거권, 당선인의 공무담임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라면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재선거를 해서 결과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또다시 어떤 음모론을 들고 나오시렵니까? 국민들께서는 선관위의 부실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정치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헌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지 마십시오. 위기는 정직하게 대면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제도 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선거 행정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투표용지 수급관리, 현장 대응 매뉴얼, 선관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손보겠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진실을, 정쟁이 아니라 개혁을, 갈등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박규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 시간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은데 정말이지 시간은 짧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명성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국회가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역대급 부실 선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개혁함으로써 국민 참정권 실현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다시는 부정선거 운운하는 가짜뉴스가 설 자리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선방 외교 성과에 대한 후속 입법 지원도 착수해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정대의 온기를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삶으로 확산시키고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AI 국가 전략을 입법으로 시급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아울러 검찰권 오남용의 흑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한시라도 빨리 수사권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이 확고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다시는 수사를 빌미로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소청이 어떠한 명목의 수사권도 가지지 않는 순수 기소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완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권여당 민주당의 열정이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사익이 앞서면 곤란합니다. 결과는 나 몰라라 하며 대결과 배제, 편가르기에 몰두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지위와 권한에 대한 책임의식, 책임윤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당은 당의 일에, 내각은 내각이 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 전쟁 같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를 필두로 모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은 복무 기강을 바로 세우고 각자의 소임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들 또한 당원의 주권 의지를 관철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합심 단결하여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우리 민주당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은 일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민주당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네, 요즘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일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요. 특히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상임위 배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제 상임위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초선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이제 국회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상임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선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초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우선 배려를 하셔서 배치를 하고 다선은 좀 양보하는 그런 전통을 좀 세워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21대 국회, 22대 국회 이제 이번에 7년째인데요. 저는 상임위가 이번에 7번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당에서, 원내에서 여기 가십시오. 그러면 갔습니다. 그리고 군소리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21대 첫 때부터요. 갔던 데가 1년 차에 교육위, 문체위, 과방위, 산자위, 법사위, 국방위 그리고 이번에 또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재보궐선거로 새로 입성한 우리 박지원 의원 등을 비롯한 분들께서는 아마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박지원 최고 같은 경우 선거 과정 속에서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 농해수위를 했는데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많은 민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새로 입성한 초선 의원,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의원들이나 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 문제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께서 어렵겠지만 초선을 좀 먼저 배려하는 그런 상임위 배치를 하고 다선들은 또 경험도 많으니까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당대표로서 초선 의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공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표님 말씀 취지 잘 반영해서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